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준을 너무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심화 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포기.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A 국가라는 한 국가 안에서의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정함으로써 돈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리고 통화량을 흡수하거나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런 통화정책 얘기까지 했는데, 세계는 국가가 하나인가요? B 국가가 있어요. 자, A 국가는 2%였는데 막 올려서 5%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럴 상황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1% 기준금리 그대로 1% 갈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금리는 돈의 가치라 그랬어요. 어느 나라의 돈의 가치가 더 비싸졌을까요? A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어떤... 오래 생각하시면 계속 헷갈립니다. 그냥 바로 직감으로 때려야 돼요. 어느 나라의 돈의 가치가, 그죠? 금리가 돈의 가치라며. A 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여기는 은행에 넣으면 5%를 준대. 그러면 어느 나라 돈이 더 수요가 증가해요? 당연하죠. 아까 수요 공부 생각하면 똑같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A의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요즘에 현대에 뭡니까? 달러죠. 아. 여기는 뭡니까? 대표적인 나라? 어디? 그 재팬이에요. 1%가 아니죠. 재팬은 0%.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달러가 엄청 강하고 엔화가 엄청 약해요. 엔화가 갑니다. 그리고 코레아는 A 다시,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면 3.5%까지 올렸어요. 원화가. 그러니까 당연히 N보다 원화가 더 가치가 좋아졌죠. 상대적 가치가. N 환율도 N 기준으로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일본 여행 가죠. 그러니까 어쩐지 싸더라고. 저희 물가가. 돈 많이 안 썼습니다. 돈 펑펑 써. 맥주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달러 원이 1,300원을 넘어갔죠. 유튜버로서는 너무 좋아요. 우리 유튜버는 수익이 달러로 나오거든요. 이 수출업체는 너무 좋은 거야, 한마디로. 달러로 돈을 받는 데는 돈이 올라가니까.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금리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환율을 결정하는 이론은 많이 있지만 변수도 많고, 가장 기본이 금리 차이입니다. 금리 정책의 방향, 금리의 차이, 그게 지금 보다시피 환율을 결정하잖아요. 세계는 같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할 때 이걸 안 볼 수가 없어요. 역학관계를. 왜냐하면 수출 기업이나 수입 기업은 이거에 치명타거든요. 많이 움직이면. 1,100원 할 때하고 1,300원 할 때하고는 뭐 20%씩 가격 격차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예를 들면 일본이 엔저가 됐어. 일본 자동차 요즘에 기가 막히게 팔리죠. 왜냐? 싸니까. 요즘에 일본 주식들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박살난 다음에. 왜 올라가겠습니까? 일본 주식이. 일본 기업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아졌죠. 그리고 또 큰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일본 여행 왜 갑니까? 싸니까. 싸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일본 주식이 어때 보여요? 싸요. 우리나라 옛날에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300원이잖아요. 엔화로 치면 예를 들면 한 1,500원 간 거예요. 그럼 얼마가 싸진 겁니까? 옛날에 비해서. 30% 40%가 일본 주식이 가격이 내려갔어요. 외국인들이 보기엔 싸졌어. 근데 내가 들어가면 고점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지난번에 자산 배분 얘기 드렸죠? 사이클로 움직이는 자산 같은 경우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그걸 늘리려는 세력들이 많아요. 매수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끌어올라. 실적도 좋잖아. 그리고 일본이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0%로 할까? 얘들도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싸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싼데 왜 안 들어오냐? 그러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가난해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만히 앉아서 상대적 자산이 깎인 겁니다. 수출 기업은 좋을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는 엔화 자산만 들고 있거든. 옛날에 내가 100엔을 들고 가면 외국에 나가서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할 수 있었는데 100엔 들고 나가보니까 어머! 한국이어서도 뭐 이리 비싸요? 닭꼬치도 하나 못 사먹지. 말이 대문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가난해져요. 수입 물가는 올라요. 상대적으로 옛날에 즐겼던 게 다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은 살기 팍팍해.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썼는데 요즘엔 더 심하잖아요. 옛날에 일본이 그렇게 명품의 나라였어요. 왜? N 고였거든. N이 비쌌어요, 가치가. 상대적으로 일본인들 느끼기엔 별로 비싸지가 않은 거야, 명품이. 지금은 이런 얘기 합니까? 일본에서? 명품의 나라? 그건 대한민국이고 이제. 이겼다. 일본에서는 N저로 빠진 다음에 해외여행도 못 가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이는 거죠, 옛날과 다르게. 자, 그런 이유가 뭡니까? 다 금리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많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왜 금리를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오래 유지할까? 그러니까. 돈 좀 쓰라고? 올리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리가 돈의 가치를 표방한다. 일본은 이미 성장을 많이 했고 할아버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뭘 할게. 그럼 다 돈이 어디로 와요? 조금만 올려도. 일로 다 들어와, 은행으로. 멈춰. 은행만 부자네?
부자가 아니라 은행도 이걸 할 게 없어. 정부한테 맡겨. 그럼 정부가 이거 이자만 계속 줘야 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일본이? 저성장 국가에서 그래. 저성장 국가, 저물가 국가, 30년간 임금이 안 오르는 국가. 할 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금리가 올려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올리지 않고 오히려 얘네들은 양적 완화 같이 돈을 푸는 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일본 국민이라 그래서 일본에만 투자하는 법이 없잖아요. 0% 빌려서 어디 투자하면 돼요? 5%. 옆에 나라 코레아를 보니까 얼마예요? 3.5%. 일본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빠지는 나라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집이 감가생각돼. 우리 아버지 때 월급이 나보다 높은 나라예요. 그럼 뭘 하면은 손해니까 안 해.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들고 여긴 5% 3.5%가 기본이래. 제일 낮은 금리래.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빌려서 나가고 싶죠. 일본이 해외 투자의 왕국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N으로 빌려서 다른 걸 트레이드한다. 뭐라 그래요? And carry trade. N 캐리 트레이드라 그래요. N으로 캐리해서 빌려서 딴 거에 샀다는 거예요. 왜? 금리가 이래. 일본이 왜 해외 자산이 그렇게 많은지 생각해보면 그거 안 하면 바보죠. 뭐 와타나베 부인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환율 이런 투자 같은 걸 많이 했던 일본인들. 글로벌 위기가 딱 터지면 우리나라 원달러는 저기 막 1,300원, 1,400원, 1,500원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리마트 1,500원 가고 막 그랬죠.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엔화는 가격이 올라요. 가치가 올라. 위기가 터지면. 왜 그럴까? 아 다시 들어오니까 돈이. 정답입니다. 엄청나게 나가 있잖아요, 지금. 작은 단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나가 있어. 근데 위기가 빵 터지면 여기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달러를 팔고 원화를 팔고 유로를 팔고 N을 사요. 예를 들면 부동산 PF 빵 터졌는데 난 부동산 시장 10개 하고 있었어. 정리해야지 빨리. 다 철수하고 위기가 터졌다는데. 그러니까 엔화가 강해져. 글로벌 사람들이 이걸 다 알죠. 위기만 빵 터지면 다 뭘 사요? 가격 오르고 생각해서 엔화를 사요. 천재들이다. 시장이 위기가 있을 때 강세 자산이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일본이 아무리 무역 수지가 안 좋아도 나라 전체의 경상수지 같은 게 굉장히 좋았어요. 왜? 여기 투자했으니까 여기서 투자 배당금이 국가로 들어오잖아. 이게 어마무지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뭡니까? 건물주. 물론 일본이 엄청나게 번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왜 건물주가 될 수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0%면 니니도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저 1,000억만 빌려주세요. 고객님 0%라며요? 1,000억에 0%면 이자가 없네요. 저 옆에 있는 1,000억짜리 건물 제가 사겠습니다. 살 수 있어요? 신용도만 되면. 근데 일본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냐? 그 1,000억짜리 건물을 사면 내년에 999억이 돼요. 거기는 가격이 빠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짓을 안 해. 이걸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가서 이걸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1,000억을 빌려주면 이제 신용도에 걸려서 안 빌려주겠지만 신용도 되면은 나가서 여기 되면 바로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투자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리가 돈의 가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금리를 조절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지금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심지어 외부에 투자하는 것이나 아니면 국가 전체에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금리의 차이와 통화 환율의 차이로 이 결정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죠. 기업에 관련된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의 대출금리 이런 것까지는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요 미니멈을 정하는 통화정책, 기준금리, 그리고 시장에서 정해지는 시장금리, 이 금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주 큰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휘두를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금리는 이만한 도끼거든요. 이거 진짜 큰 이만한 도끼야. 파리가 안 좋네? 그래서 이걸 치면 이게 날아가요, 이게. 1%를 뭐 2%로 만들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 많은 역학이 다 바뀌는 거야. 만약에 일본의 금리가 지금 0%인데 미쳤다고 미국처럼 5%를 올린다. 방금 전에 해외 투자했던 자산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뒀던 일본의 투자 방식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나라에서는 뭐 난리가 나겠지. 엔화 가치도 뭐 엄청 폭등할 거고 다 들어가야 되면 엔화를 다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큰 칼이다. 그래서 통화정책 결정할 때, 금리 결정할 때 작은 일에 쓸 수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합니다. 부채 문제가 있는데 금리를 어떻게, 그것만 보면은 움직이고 싶은데 다른 많은 문제 때문에 못 올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는 정부의 정책으로, 이걸 재정정책이라고 그럽니다. 해결돼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금리는 큰 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쓸 수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니요. 그런 거를 안 들어봤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다는 말을 안 들어봤다고요? 속담인가요? 어려운 건 제가- 알면서 이런 거는 모르는. 책을 안 읽어서 모르겠습니다. 활개, 닭을 잡는데
언용, 언이 어찌할, 용, 우도.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냐? 할개의 언용, 우도. 그건 처음 네? 들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역시 슈카쌤. 이만한 큰 칼을 요만한 닭을 잡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금리라는 것은 큰 칼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 왜 중요하고 연준이 금리 정책할 때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다 쏠리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25% 올리나 안 올리나 뭐가 다르냐? 나라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을 보시면 됩니다. 이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금리 정책이다. 금리는 돈의 가치고 돈의 가치 나만 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정하기 때문에 상대적 돈의 가치를 정함으로써 환율이라는 게 움직이고 환율이라는 게 움직이고 금리라는 게 움직임으로써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과 돈의 흐름이 바뀌어요.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생활의 물가라든지 아니면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내 재산 모든 게 바뀌는 거고 환율이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지 부자가 되는지 아니면 환율이 움직임에 따라 누구는 유리해지고 누구는 불리해져요. 기업은 좋아지지만 국민은 안 좋아지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반대로 이제 올려버리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기업들은 또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런 많은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려면은 금리가 돈의 가치고 이를 활용을 해서 금융은행들이 금리를 움직인다. 질문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제로금리 해서 우리도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고 나중에 걷어들이면은 또 국가 위기 때 글로벌 위기 때 원화 같이 떡상해가지고 아우 좋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일본처럼 금리를 0%로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0%로 내리면 사람들은 해외로 가기 이전에 일단 우리나라 옆에 있는 뭘 삽니까? 코인? 아파트를 사겠죠. 대충 이빠이 해가지고 일본은 이걸 0%로 해도 가서 집을 안 사요. 왜? 집값이 감가생각되는 나라라니까. 뭘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 보관료가 더 나가는 나라야. 여기는 수선료가. 제발 부동산에 법을 좀 어떻게 안 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라 하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으악 한 다음에 이러고 있잖아. 부동산 법을 날까봐 벌벌벌 떠는 나라인데 이걸 0%로 만들면 야 이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럴 거 100억 빌려서 홍대 건물 하나 살래 뭐 되잖아. 이런 게 다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3.5%인데도 지금 가계부채가 천조예요. 천조국이야. 이거 0%라면 2천조국 되겠지. 부동산 PF 나도 하겠어. 다 빌려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럼 반대로 10%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10%를 올리면 일단 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변동금리를 산 사람들은 모두 다 누워 있겠죠. 그리고 동동이 욕을 할 거예요. 저 도그 베이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돈의 가치이지만 기회비용이잖아. 기대 수익이자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 이렇게 올랐어요. 10%라고 쳐요. 이 아래 걸려있는 많은 산업들은 다 골로 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이 나라의 대부분의 산업들의 기대 수익률이 이걸 넘어야 돼요. 옛날 우리 1980년대처럼 은행에 넣지 누가 이거를 부동산을 하나? 누가 주식을 해요? 은행에 넣으면 10%인데 거기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조절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3.5 이상으로 지금 못 올리고 특히 미국 눈치를 왜 봅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서로 조절을 하는데 환율이잖아요. 이게 4가 적절한지 3이 적절한지 2가 적절한지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결정할 필요가 있겠죠. 타이밍도 중요하고. 역시 총재님. 자, 이 얘기는 통편집이 안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렷, 슬기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했다.